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컨설팅을 했어요. 오후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프랜차이즈로 본인의 교습소를 하는데 주위에 똑같은 브랜드로 프랜차이즈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 바로 옆 동네나 바로 같은 동네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한 차로 한 3, 4분 정도? 예. 차로 한 3, 4분. 뭐 정류장으로 따지면 한 세 정거장? 서너 정거장? 뭐 요 정도? 한 차로 5분? 뭐 그 정도 거리에 이제 똑같은 브랜드의 이제 학원이 생겼는데 이분은 교습소인데 그쪽은 학원이라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은 브랜드로 거리 차이가 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운전으로 한 5분 그 정도니까 이분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교습소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학생들도 30명에서 40명 사이 뭐 그 정도 아주 괜찮게 이제 혼자 교습소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수더분하시고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은 앞으로도 더 잘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원업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대치동 큰 학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잘 나갔던 시절이 제가 아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왜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막 이루고 그 다음에 막 토요일, 일요일에도 좀 못한 애들 불러서 가르쳐주고 정말 너무 열정이 정말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뭐랄까 싫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어, 아이들이 좀 싫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는 좀 슬럼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이 자기의 마음 따라가는 그런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지금은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의 이제 고민은 이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교습소에 매몰되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매몰은 좋은 겁니다. 집중이라고 그냥 바꿀게요. 예. 집중해서 보통 뭐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그 교습소에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되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초를 치는 것들이 있어. 입이 방정이라고 그렇게 초를 치는 것들이 있어.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는 이 선생님한테 너는 저 학원이 생겼으니까 넌 이제 끝이다.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너 이제 큰일 났다.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로 그것도 너는 교습소인데 학원이 생겼는데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들이 이 선생님의 멘탈이 흔들리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찌르는, 그러니까 이게 오지랖 부리는 거죠. 근데 오지랖도 오지랖인데 좋게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쁘게 부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뭐야, 지가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그 뭔 짓이야. 너 이제 교수도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말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그 학원은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하는데, 거기 이제 원장 되시는 분이 그 다른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유추를 해 보건데, 영어는 그 분이 전공도 아니고 가르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못 가르치고, 영어는 아무래도 선생님을 뽑아서 가르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꿀릴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라고 보라고. 이쪽 교습소는 그 교습소 원장님이 그냥 열과 성의를 다해서, 왜 자신의 교습소니까. 그러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는데, 저쪽 학원은 그 이제 강사를 뽑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말로, 그냥 월급 받아서 하는 강사가 여기 자기 사업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원장님보다 잘 가르치겠냐고, 이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겠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명까지는 자기 돈이 되는 게 한 푼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벌써 학원으로 하니까 애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선생 하나를 뽑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 월세, 뭐 학원 또 선생님의 월급, 이런 거 다 따지면 정말 30명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30명이 되기 전에는 이 원장님은 아마 초조할 거예요. 엄청 초조할 거예요. 왜요? 자기가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이 월급을 줘야 할 판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월급을 줘야 할 판이면 그렇게 뭐 그냥 qualified 된 그런 또 선생을 뭐 뽑아서 앉혀 놓겠어? 좀 싼 강사 쓰고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적인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엄청 넉넉한 상태예요, 지금. 예, 애들이 30명에서 40명 사이이기 때문에 엄청 넉넉한 상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향하는 그런 거. 그래서 말을 들어봤더니 학원을 이제 본인의 교습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애들은 이사를 가서 그만두는 애들일 뿐, 다른 학원으로 가느라고 그만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이 선생님 교습소에 대한 또 좋은 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다른 학원보다 몇만 원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학원보다 몇만 원이 싼데 잘 가르쳐 선생이. 와, 그러면 잘 된다니까요. 백발백중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하지, 걱정을 접고. 그렇지만 멘탈 관리를 해라. 사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런 말 하나, 완전히 흔들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멘탈을 좀 굳세게 하는, 좀 멘탈을 좀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침 그 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은 예수를 길게 믿은 게 아니고, 유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유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 믿은 세월이 이제 길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기도 생활을 하고, 뭐, 성경을 좀 읽으면서 좀 멘탈을 좀 강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사실 이 멘탈이 정말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이 이제 그러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뭐 주일날, 일요일날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과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멘탈의 강도가 같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이분이 주일날인데 이거 오후에 이게 상담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그 선생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 작은 거 하나에 이제 이렇게 작은 일 하나가 일어나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주위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 그 언어로서 사람을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이 언어로서 나의 길을 꺾고 사기를 흔들고 길을 꺾고 좌절시키고,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년 전? 이제 작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났는데, 어느 날은 그 내가 보험을 들었던 그 사람보다 좀 직급이 훨씬 높은 사람이 정중하게 보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사업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사업장으로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 나이에 지금 애들도 정말 어린 애들이고, 남편의 뭐 수입은 이거고, 나의 수입은 또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보험을 이렇게 조금 들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공포심을 그렇게 나에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수치로서, 너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애들 키우려면 한 명당 뭐 4억이 들어간대. 난 뭐 이지랄 하면서. 아무튼 엄청난 공포 마케팅. 결론은 뭐냐면 보험을 더 액수를 큰 거를 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다 듣고 이제 그 사람은 갔거든요. 더 액수가 큰 거로 안 들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기분이 엄청나게 더러워지면서 걱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로써 나를 걱정을 시키고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생기고,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 하루 정도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무리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자.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나는 언제나 항상 번영하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걸 딱 그냥 매듭을 지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뭐 걱정을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그리고 만약에 뭐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지. 뭐 세상이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서 뭐 내가 그렇게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이 정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길을 꺾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예, 그것을 잘 다스려서 이런 기분,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런 것을 좀 슬기롭게 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저 때는 더 심하잖아요. 나이 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이 지금보다도 훨씬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40 넘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때는요, 여자가 40이 넘으면 끝났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 해도 재취자리로나 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말도 하고 절대 결혼 못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재취로 가면 갈까 별로 결혼 못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타격감이 없었어요. 타격감이 전혀 없었어. 전혀. 나는 내 믿음대로 살 것이고, 예. 이렇기 때문에 타격감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선생님들 중에 올드 미스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40 다 된 그런 그 선생님들, 싱글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절대 결혼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애를 못 낳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만나는 모든 올드 미스들에게는. 예,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상이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하는 낙담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주저앉고 이렇게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시도도 안 해보고 실패자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살라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그거는 말뿐이다라고 생각을 해. 말이지 저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짓거리는 걸음 같은 그런 말뿐이지 내가 담아놓지 못할 그런 더러운 그런 걸음 같은 그런 말뿐이지 저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붙잡고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두 번 듣겠냐고요.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낙담하고 막 실패자처럼 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선생님이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을 원래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걱정이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이게 좀 확장이 돼가지고 혹시나 또 이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할 때는 뭐 좋은 의도라고 말을 해. 뭐 너를 생각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뭔가를 팔아먹거나 뭘 하려고.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죠.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좀 슬기롭게 살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휴일 되세요.